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시국이 하도 어수선한데요. 너무도 지금 뒤죽박죽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요, 이 소위 이제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굳건하면요 전국이 안정이 돼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면 이게 난리가 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겪었죠. 광우병 때 겪었죠. 이제 그런 식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저들이 한 자릿수로 지금 만들려고 공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갤럽에서 9%, 8% 나왔습니다. 이제 탄핵 갑니다. 조기 대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려고 하거든요. 야, 그런데 제가 누리 PD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던 게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번 갤럽에서, 한국갤럽에서 15% 찍은 게 바닥입니다. 또 올라옵니다. 그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한국갤럽에서 드디어 수직 상승했네요. 20%래요. 회복했습니다. 20%. 이거 숫자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돼?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한국갤럽은 우리나라 모든 여론조사 중에서도 숫자가 제일 작아요. 이 리얼미터라든가 MBS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약 한 5 내지 7 정도 높게 나오고요. 숫자가.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한 10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은 30 정도 가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에서 보면 한 25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5 정도 되면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이거 낮은 지지율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지지율도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관건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더 내려가지 않았다.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올라갔다. 추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27에서 계속 쭉 내려왔어요. 27, 23, 23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22로 떨어졌다가 17로 떨어졌다가 또 다른 또 여론조사에서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1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지금 순식간에 20까지 가버린 거야. 이게 상당히 높이 그냥 반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 담화가 어쨌든 묵혔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재명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 한동훈과의 관계도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됐잖아요. 대통령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가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여론조사는 바닥을 치고 틱 이렇게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사이클이 이 각도가 중요한데 17에서 18 되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20 정도 되면 다소 가파른 상승세잖아요. 요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글쎄요, 한 25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또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70대 이상 44, 60대 27, 50대 20, 40대 10, 30대 17, 18에서 29세 가장 중요한 세대가 요 세대인데요. 18에서 29세. 5%밖에 안 나오죠.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 취약점이 여기에요. 지금 소위 이제 이게 MZ 중에서도 Z세대에 이제 가까운 애들인데요. Z세대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요 이제 젊은 층이 국민의힘과 지금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기. 여기는요. 당 지지율도 여기서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차기 주자들 지지율도 거의 여기서 안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외람되게 한마디 이제 이렇게 훈수를 좀 해드린다면은, 여기서 여성, 남성이 있잖아요. 남자 18, 29세, 여자 18, 29세 중에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자를 잡아야 됩니다. 남자를. 지난번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 그 5글자로 여기 20대들, 10대 후반들, 이 남자들, 이 득표율이 윤 대통령이 한 70% 이상 먹었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그런 효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자도 다 쥐고, 남자도 다 쥐고, 이건 불가능해요. 그걸 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가부 폐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해버리면은, 여기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아마 2자릿수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건 봐서는 어려울 것 같네요. 보니까 대통령 공약이긴 한데 지금 야권의 동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게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것을 우리 20대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 추세는 꺾이다가 다시 이제 재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소위 탄핵파들 대통령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저들의 좌빨들의 저 노림수들이 저들의 이제 음모 공작이 그 여지없이 부셔되는 거죠. 지금 야권은 말이죠. 원로들부터 해가지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아유 정말 추한 몰골을 드러내고 뭐 탄핵하자고 떠들고 있는데 가소롭습니다. 정말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국회 통과도 어려울 거고요. 설령 국회 통과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이슈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탄핵하는 우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워낙 세상이 한쪽으로 그냥 누워버려가지고 모든 나라가 전체가 한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국가기관도 전부 그랬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한쪽으로. 그걸 그렇게 만든 가장 큰 힘이 당시 언론이 그랬죠. 언론이. 야, 그 당시 언론이 우리나라 이제 주요한 이제 미디어들 있잖아요. 방송, 신문 다 합쳐가지고 단 한 곳도 박근혜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대해준 언론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 작은 언론들,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부가 대통령의 진실을 이렇게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묻혀가지고 뭐 드러나지도 않았고 대형 미디어들 중심으로 해서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까제끼는 그야말로 완전 난도질을 했다 할까요? 만연사냥을 했죠, 그죠? 그게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나가니까 지지율이 그냥 붕괴해버렸죠. 4%까지 갔으니까, 4%. 그때는 그걸 일종의 그 바람을, 그 상황을요, 정상적이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일종의 비정상적 혁명이다. 이렇게 봐야죠. 혁명 아닌 혁명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 나중에 집권한 문재인과 그 세력들이 진짜 혁명군처럼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1년 내내 그냥 칼질을 해댔죠. 망나니 칼춤을 췄죠. 와, 그 엄청난 엄혹한 시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최근 20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렇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이걸 보고요, 아마 기겁하다, 아마 경악한다, 화들짝 놀랬다, 뒷목 잡았다, 난리 났다. 이게 바로 개딸들 혹은 이재명 방탄파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친한계, 한동훈을 비롯한, 일종의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기겁할 겁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숫자는 10% 가까이 가 있는 걸 원했을 텐데, 도리어 올라가 버렸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떻고,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만, 지역 하나만 볼까요?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만,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37%. 갤럽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50%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러면 됐습니다. 또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주 그냥, 저들은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